김수종이 꿈꾸는 정의롭고 원칙이 살아있는 대한민국.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오늘의 핫 이슈 한 가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남자 나오셨습니다. 이종훈 박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모자가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슈는 뭐로 하시려고 또 모자를 쓰고 오셨습니까? 모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렇습니까? 고노다마. 아, 고노다마? 네. 예.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한 일본 정부의 다마. 맞습니다. 예. 1993년에 나온 예. 거고요. 오늘은 왜 이걸 또 이슈로 가져오셨습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일본의 외무상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네. 이 고노다마를 전 발표하신 고노 요헤이의 네. 아들. 네. 예. 그분이 이번에 외무상이 되셨어요. 예. 그러다 보니 굉장히 지금 이제 이게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신임 일본 외무상 이름은 고노다로고요. 고노다로. 고노다로 신임 외무상의 할아버지가 고노이치로. 고노이치로. 그래서 자민당의 부총재를 하셨고. 예. 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일 협정 그 직전에. 네. 독도 미락이라고 하는. 예. 예. 정일권 그 당시 총리와. 예. 예. 일본 고노이치로. 고노이치로. 부총재 간에 서로 미락을 맺은. 네.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국하고는 좀 가까이 지낸 그런 집안. 정치인의 집안이군요. 정치간에. 그렇죠. 3대째 지금 정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독도에 대한 이야기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조약 내용도 있고 한데 어쨌든 뭐 그건 뒤로 여쭤보고. 네. 이 담화가 화제가 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노다로 네. 전 행정개혁 담당상이 이번에 이제 일본 새로운 외무상으로 이제 임명됐기 때문인데 네. 이 고노다마가 왜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위안부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 일본군이 관계된 바가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일본 정부가 하다가 예. 그걸 처음 인정한 게 바로 고노다마입니다. 예. 그러니까 군이 이제 관계를 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었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사과 반성의 뜻을 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고노다로가 이제 새로운 외무상이 되면서 예. 한일 관계에 뭔가 좀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베 총리는 상당히 좀 강성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과거 회귀적인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예. 고노 요헤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뭔가 이 위안부 합의 재협상 관련해서도 조금 더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감이 지금 고조되고 있는 거죠. 예. 이전에 외무상이 기시다 후미오인데. 네. 이 사람은 상당히 좀 아베 사람인 거죠, 그죠? 그렇죠. 강성이죠. 사실은 고노다로 이번 외무상도 예. 사실은 아베 총리의 사람이긴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고노다로 전 행정개혁 담당상이 네. 상당히 말도 잘하고 그래서 좀 대중적인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번 개각을 통해서 특히 이제 고노다로 같은 인물을 좀 중용을 함으로써 네.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하는 그런 지금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시중에서 나오는 내용으로는 아베는 끝났다 이렇게 나오던데 그래도 한번 꺼진 불을 다시 한번 지펴보려고 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럼 어떤 지도자하고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고노다로가 고노이치로의 아들인데. 손자인데. 고노 요헤이의 아들. 예, 요헤이의 아들. 그러니까 요헤이가 이치로의 아들이고. 네. 다로가 요헤이의 아들이고. 그죠? 네. 그러면 요헤이와 다로, 아버지와 아들이 생각이 같을 수가 있나요? 그게 이제 의문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쪽에서는 그래도 이제 아버지 생각이 그러했기 때문에 예. 아들도 조금 긍정적으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있는 건데요. 예. 물론 자민당 내에서는 좀 비둘기파로 네. 지금 알려져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신사참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견해를 밝혀왔고 예. 또 이란 의원연맹, 그러니까 한일 의원연맹이죠. 거기서 활동도 했고 예. 그러니까 상당히 지한파예요. 네. 그런데 이 고노다마와 관련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일본 내에서도 질문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자기 아버지가 이제 한 관계된 내용이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그러니까 뭐 그 고노다마에 찬성한다. 예. 이런 의사 피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요리조리 빠져나가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좀 소극적인 그런 측면이 없잖아 있어서 아직은 조금 더 두고 봐야 한다. 예, 이런 그 지금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아베는 일단 고노다마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여성들이 이런 쪽에서 일하도록 강요받았다는 것 자체를 난 믿기 힘들다라고 이미 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 고노다마와 관련해서 이거 한번 검증해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2014년에 검증 보고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건 네. 뭐냐 하면 예. 고노다마가 만들어지기까지 한일 간에 뭔가 협상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이 뭔가 좀 한국 정부에 좀 우호적으로 이게 결정이 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기본 전제하에 이제 그 보고서를 만든 거고요. 그때 이제 그 결론도 한국 정부와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조정에 의해서 나왔다. 고노다마가. 예. 문구 하나하나 몇 개를 얘기하면서 이건 한국 쪽 의견을 반영한 거다라는 식으로 네. 사실은 이 고노다마를 좀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한 거죠. 아베 총리 같은 경우. 그렇군요. 네. 우리 외교부가 지금 위안부 재협상 TF 꾸리고 있는데. 네. 이건 꾸렸죠, 이미. 예. 꾸렸죠. 31일 날, 예. 지난달. 네. 뭐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 이 정식 출범을 시켜서 네. 이제 이 그 위안부 합의를 지금 재협상을 하겠다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지난번에 만들어진 합의. 네. 그것이 어떤 배경하에서 만들어졌는지 일단 진상규명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네. 특히 보면 이제 불가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예, 예. 이 합의는 불가역적이다라는 표현이 들어갔는데 예. 그게 과연 어떤 배경하에서 들어간 건지 예, 그거를 좀 이제 일단은 규명을 하겠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위안부 재협상에 임하는 전략도 만들겠다. 예. 일단 연내에 결론을 내리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봉사했겠지만 만약에 역사적으로 이분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슬금슬금 넘어갔었다면 네. 정말 이거는 큰일 날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좀 있긴 하죠. 예. 네. 근데 일본 측에서 만일에 네. 이런 우리 측 TF의 내용 이런 거를 왜냐하면 일본의 문화는 이 기록을 꼼꼼하게 하는 문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도 않고요.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런 나라와 만약에 TF를 꾸렸는데 우리가 봤을 때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이 라인이 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하는 말과 거의 동일한 행동을 했다라는 증거가 나오면 네. 외교 협정인데 되돌릴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과연 이제 좀 우리 정부의 예. 외교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의 문제하고 좀 직결되는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강경화 이제 외교장관도 역시 그 능력을 검증받는 한 계기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일본이 기록에 강한 건 사실인데 예.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듯이 그 표현을 교묘하게 이렇게 본인들 유리하게 해석하는 데는 또 이 아주 특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번에 어쩌면 그런 식으로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지난번에 협정 자체 그 객관적인 문구보다는 네. 그것에 대한 의미론적인 해석을 예. 조금 우리에게 유리하게 해서 넘어가지 않으면 아마 재협상 돌입하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국가에 있어서 그 위안부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위안부 문제는 나름 관심이 있었거든요. 네. 부산의 소녀상 이 철거 문제만 하더라도 윤병세 장관과 우리 정부 측에서 일본의 압박이라고 표현할까요? 하여튼 일본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척 이런 모습들도 많이 보였단 말이죠. 네, 그랬죠. 이제 앞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어떤 포지션, 스탠스를 잡아야 됩니까, 일본과? 그러니까 이제 진보 진영 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위안부 합의도 원위치 시키고 예.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지금 굉장히 강한 거죠. 그리고 일본의 어찌됐건 이 고노다마보다도 오히려 한마간 네. 확실한 좀 인정. 네. 그러니까 그 군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인정. 그것에 기반한 좀 더 성의 있는 그 보상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원하는 건데요. 네. 과연 문재인 정부가 그 선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사실은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이 사안만 놓고 보면 우리가 뭐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다른 사안하고 지금 다 연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박근혜 정부 말기에 사실은 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렇게 결론이 나오게 된데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좀 미중 관계라든가 북한하고 남한하고의 관계라든가 이 한반도 정세 전반 쪽에서 조율을 이제 하다 보니 이제 그렇게 됐던 측면도 없잖아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네. 그러니까 과연 이 위안부 문제는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임할 것이며 그것을 또 우리가 얻고자 하면 또 다른 것을 더 많이 내줘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자,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 내리는 것인가, 내릴 것인가, 네. 그것을 이제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진보 진영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100% 그 원하는 만큼의 어떤 소득을 얻기는 쉽지는 않다. 현재 구도상. 알겠습니다. 참 앞으로 일이 한두 가지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만 방금 말씀하셨는데 일의 경중에 어느 위치에 놔야 될지를 정부가 제대로 파악해서 지금 북핵 문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국제적 관계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많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사평론가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청취자가 묻고 박 박사가 전한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박 박사가 꼼꼼하게 읽고 인터뷰에서 대신 질문해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인터뷰 방송은 YTN 라디오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 홈페이지나 팟캐스트 팟빵을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스포츠 소식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말씀 주셨는데 네이마르 선수 팀 옮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몸값이 엄청나다고요. 네, 맞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공격수 네이마르 선수가 예. 프랑스 파리 생제르맹 이적을 눈앞에 두고 있고요. 예. 그 파리 생제르맹이 역대 최고 이적료인 2,964억 원과 함께 주급으로 11억 5천만 원을 지불할 예정인데요. 주급이 얼마라고요, 지금? 네, 11억 5천만 원입니다. 한 주에 받는 게 11억 5천만 원이라고요? 네, 그래서 연봉으로 환산하면 6원이고요. 예. 그 세계 최고 연봉입니다. 와, 참 역대 최고이기도 하겠지만 사상 최고 아니에요, 혹시? 네, 그 유럽 축구 사상 역대 최고 주급이고요. 네. 중국에서 뛰었던 테베스 선수가 뭐 주급 9억 원 정도를 받긴 했는데, 네. 그 네이마르 선수가 이번에 깼고요. 그 메시의 연봉도 530억 정도라서, 네. 그 네이마르 선수가 그 역대 최고 연봉 받는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예. 이거로 뭐 할 수 있어요? 6억 정도면 돈이 어느 정도 돈이에요? 네, 그 영국 BBC가 네이마르 이적료 2,900억 원으로 또 무엇을 살 수 있을지 분석을 했는데요. 예. 그 보잉 737-700여 개기를 그 세대 구매할 수 있고요. 그리고 IT의 국가 부채인 2,637억 원도 한 번에 갚을 수 있고, 그 매일 100만 원씩 저축할 경우에 718년이 걸릴 만큼 그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투기한다고 파리 부동산 대책 내놨는데 집값 좀 튀겨가지고 돈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분들한테 좀 이런 이야기 들려줘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부자는 이게 부자다, 이렇게. 그죠? 네, 맞습니다. 그 네이마르 선수도 사실 또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선수고요. 네. 실력으로 이렇게 당당히 돈을 건 거니까 네. 또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축구 팬들이 재밌는 반응을 내놨다는데 어떤 반응입니까? 네, 해외 팬들은 그 스파게티를 사서 만약에 바르셀로나에 붙는다면 도시 전체를 덮을 수 있다고 또 말했고요. 그리고 초콜릿바를 7억 9,200만 개를 살 수 있다고 했고, 예. 또 우리나라 팬들 같은 경우에는 그 16,000원짜리 치킨을 1,852만 마리를 해서 먹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1,852만 명이 또 1인 1닭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반응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유럽 축구 시장에서 1,000억 원 정도 이적료 내는 거는 그냥 뭐 예사로 하는 게 된 모양입니다.
네, 요즘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루카쿠를 영입하면서 네. 1,111억 원을 지불했고요. 그리고 프랑스 모나코의 19살 공격수 은바페 선수 같은 경우에는 네. 예상 이적료가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와, 그럼 이적료라고 하는 것은 선수가 갖는 게 아니라 에이전트끼리, 그러니까 축구 프로 클럽끼리 주고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팀과 팀끼리 선수에 대한 권리에 대한 금액을 받는 거고요. 예. 이번에도 파리 생제르맹이 거의 2,900억 원을 지불하면 바르셀로나가 그 돈을 받게 되고요. 예. 그걸로 인해서 또 축구단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예. 프로야구 소식 좀 여쭤볼까요? 하나가 지금 꼴찌죠? 꼴찌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39승 58패로 예. 공동 8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 예. 후반기에 2승 9패에 그치면서 또 9위까지 떨어지기도 했고요. 5위 넥센과의 승차가 13경기 차까지 벌어져서 또 10년 연속 가을 야구가 또 사실상 어려워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네요. 뭐 때문에 이렇게 부진한 겁니까? 네, 일단은 외국인 투수 오간도를 연봉 20억 원에 주고 데려왔는데요. 또 부상으로 이탈한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 투수 중에서도 배영수와 이태양이 또 부상으로 빠지는 등 또 선발부터 계속 무너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김성근 감독이 5월 달에 떠났는데 또 이상훈 감독이 또 새로운 야구를 시도하고 있는데 또 뚜렷한 팀 컬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 선수들이 또 클럽이 왜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무너지죠? 네, 사실 감독의 영향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워낙 우승한 지가 거의 99년도가 마지막이고 계속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다 보니까 네. 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서 또 무너지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린 기자였습니다. 0842번님, 재협상이라기보다 할머님들이 원하시는 금전적 보상보다는 진심 어린 사과가 아닐까 싶네요. 조금 전에 이종훈 박사와 말씀 나눴던 위안부 TF 문제 그리고 일본의 외무상의 교체 문제에 관한 청취자분이 보내주신 문자였습니다. 사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의 패권국으로 등장하는 데는 군사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경제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 두 가지는 상당히 중요한 충분 조건이죠. 그러나 필요 조건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강대국이 가질 수 있는 그 겸손함 때문에 많은 세계 국가들이 미국을 따랐고 미국을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뭐 때문에 그런가 고민해 보면 독일은 유럽 안에서 겸손을 배워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아시아에 있어서 패권국이 되고자 했다면 겸손했었어야 합니다. 필리핀에 아시아개발은행을 세우고 나름대로 엔화를 아시아 기축통화로 하려고 했지만 일본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과거에 대한 명확한 반성과 스스로 겸손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대국이 되려면 겸손해야 된다는 건 하나의 필요 조건인 것 같습니다. 중국이 지금 요구받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겸손이 아닐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안철수 대표가 되었건 그 누가 되었건 바로 이런 큰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역시 겸손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좀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청취자분의 글을 듣고 보고 이 말씀을 드리고요. 9887번님, 실력으로 당당하게 네이마르가 돈을 벌고 있다. 왜 이러십니까 하셨는데 실력으로 버는 것도 플러스 알파도 있죠. 어쨌든 청취자 여러분들 많은 문자 보내주시고요. 방송 같이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7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